반갑습니다 여러분, 부기팍입니다. 지난 화면 이동과 화면 확대 편집 방법을 공유드린 이후에 댓글에 따라가는 모자이크 컨텐츠 요청을 주셔서 예정되어 있는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모자이크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요청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도 블로그도 콘텐츠에 관한 말씀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조금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요청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할 때 다른 분께서 등장하셔가지고 좀 곤란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올리게 되면 그분의 기분이나 초상권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모자이크랑 왜곡을 좀 혼용해서 모자이크로 통일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자이크 방법과 함께 사람 얼굴이나 사람 몸을 따라가는 모자이크 방법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모자이크는 블로 유료 버전, 그러니까 프리미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3일간 무료로 프리미엄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모자이크가 급하신 분들께서는 먼저 잠깐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하시고 꼭 취소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45,000원으로 이제 쭉 사용할 수 있는 평생권 프리미엄을 파는 걸로 확인되고 15,000원으로 1년짜리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상 편집을 계속 하실 거면 평생을 추천드립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긴급하실 때나 아니면 가볍게 라이트한 동영상을 올릴 때 블로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블로 광고주님 항상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역시 사용할 어플리케이션은 블로입니다. 모자이크 역시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모자이크도 더 별거 없습니다. 정말 쉽게 단계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모자이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자이크랑 다른 분의 등장이 같이 있을 때는 다른 분의 초상권을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모자이크랑 민감한 장면이 같이 있으면 민감한 장면을 가려가지고 시청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자이크나 연출이 같이 있다면 특정 장면이나 제품에 대해서 시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자이크랑 컷 편집이랑 화면 전환이 같이 있다면 어색한 화면 전환을 블로 왜곡 처리해 가지고 그나마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셔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가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른 분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측면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같이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다른 분께서 나왔는데 동의를 구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화면에 들어오신 분의 모자이크를 따라가게 만들어서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로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단위로 끊어가지고 편집을 딱히 해줄 필요 없이 트래킹으로, 그러니까 따라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촬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의자 위에 클라이밍 제품이 올라가 있는 영상을 촬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분이 갑자기 나타나셨을 때는 네, 이렇게 따라가면서 모자이크를 해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민감한 장면을 가려가지고 시청자의 기분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으로는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빨래 더미를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양말을 벗는 씬에서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겠죠. 또 특정 장면과 제품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측면에서는 네, 요거는 저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탄막가루 가방, 그러니까 클라이밍 초크 가방인데요. 종로선악 사장님
그리고 안가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주요한 장면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오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으로는 이 어색한 화면 전환을 왜곡 처리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초코백을 로고와 함께 자연스럽게 노출을 시키고 싶다. 그 방법으로는 카메라 촬영을 초근접해서 자연스럽게 왜곡을 주면서 장면을 전환시키면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 예시 말고도 모자이크는 여러분의 창의력만 더하신다면 활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자이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멋진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 클라이밍 인스타그램에 직접 업로드할 실습 영상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잠깐 운동을 다녀와 가지고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제 운동 영상을 통해서 바로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사용할 핸드폰 기종은 기존 블루 무료 버전이었던 아이폰 XR과는 달리 유료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메인 핸드폰을 가지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고 제 운동 영상 중에 다른 분들이 나오신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영상이기 때문에 4:5 비율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배치는 채움으로 해서 영상이 가득 차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장면은 이 장면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도 나오시기도 했고 조금 재밌는 장면이기 때문에 영상 앞부분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용할 부분을 우선 컷 편집합니다. 컷 편집은 아래 분할을 눌려서 영상을 나눠주고 사용하지 않을 앞 클립을 삭제해주고 사용하지 않을 뒤 영상 클립을 분할 후 삭제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큰 틀의 컷 편집은 1차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럼 다른 분이 나온 장면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부터 하겠습니다. 큰 컷 편집이 끝났으면 완료를 누르고 오른쪽 아래에 효과를 누르시면 왼쪽에 왜곡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프리미엄으로 잠겨 있을 겁니다. 이제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3일 무료 기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왼쪽에 왜곡 부분에 별다른 표시가 없을 겁니다. 왜곡 눌러주고 왜곡에 블러도 있고 픽셀도 있고 확대, 볼록 렌즈, 꼬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제일 무난한 모자이크 방법인 블러를 눌려주고 사각형으로 할 건지 원으로 할 건지 그리고 강도를 완전 뿌옇게 만들 건지 약하게 만들 건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픽셀도 마찬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블러로 넘어와서 그나마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도를 약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왼쪽에 사람이 나온 부분에 맞춰서 크기를 설정합니다. 크기는 손으로 당겨서 키우거나 작게 만들 수도 있고 아래를 좌우로 돌리면서 크기를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가릴 대상의 크기를 고려해서 조절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위치를 맞춰줄 건데요. 왼쪽 아래에 위치 부분 버튼을 누르셔서 위치를 이동시켜 주셔도 좋고요. 손으로 잡고 이동시켜도 좋습니다. 블러가 너무 작을 때는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래에 있는 XY 좌표를 통해서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 위치시켜주고 완료를 누릅니다. 다음부터는 사람을 따라가게 만드는 모자이크이기 때문에 강의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변형, 도형, 트래킹 중에 트래킹을 눌려줍니다. 참고로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패더 같은 경우에는 상하 좌우 경계선이 얼마나 더 명확하게 할 거냐를 결정짓습니다. 지금은 10%에서
별다르게 손보지 않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트래킹을 눌러주시고요. 대상에 중간에 트래킹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트래킹의 대상을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을 따라가는 모자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트래킹이 움직이는 대상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좌우로 굴려보시면 트래킹 범위가 나오는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화면 속에 계속 움직이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트래킹 범위를 전체로 두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트래킹하기를 눌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트래킹 실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조금 더 움직이는 대상에서 특징을 알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해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컴퓨터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컴퓨터가 구별하기 쉬운 대상이 비교적 트래킹이 잘 되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가 되었을 때는 다시 하기를 눌려서 트래킹의 크기나 위치를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모자이크의 정확한 위치와 조금 달라도 주변의 특징적인 부분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잡아주셔도 좋고요. 이 케이스에서는 사람 전체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의 위치와 트래킹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시 트래킹하기를 눌려보겠습니다. 이제 트래킹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의 형태에 따라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조금씩 조정해 줘야 됩니다. 손으로 조정할 때는 대상이 벗어나는 타이밍이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벗어나는 타이밍을 이렇게 찾았다면 한번 분할을 해서 다음 트래킹을 조절해주면 됩니다. 다시 하기를 클릭해서 트래킹 범위를 조금 더 위로 옮겨 보겠습니다. 트래킹 하기를 한 번 더 눌려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래킹이 너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기 때문에 크기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잘 따라가다가 이쪽쯤에서 한번 벗어나기 때문에 한 번 더 분할을 하고 다시 트래킹을 해 주겠습니다. 머리 부분에 맞추면 비교적 특징적일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한 번 더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크기가 좀 과도하게 큰 면이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하고 벗어날 것 같은 타이밍에 한 번 더 분할시켜 주겠습니다. 다시 트래킹을 눌려서 대상의 위치에 한 번 더 맞춰주고 트래킹하기 한 번 더 눌려줍니다.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이쯤까지는 다 따라갔지만 이 뒤에는 또 벗어나기 때문에 다시 하기를 눌려서 트래킹 해줍니다. 이번에는 모자이크의 크기가 너무 크죠. 그렇다면 조금 수정을 해서 끝까지 잘 따라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튀면서 순간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한 번 더 분할해주고 트래킹을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것 같으니까 영상을 추출하기 전에 모자이크가 잘 먹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벗어나는 지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다 만든 뒤에 벗어난 것을 확인했을 때는 똑같습니다. 블러라고 표기된 부분을 분할해서 벗어난 지점을 확인하고 한 번 더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블러를 위치를 조금 바꿔서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금 바꿔서 가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정도면 꽤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모자이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확인하셨으면 오른쪽 위에 추출하기를 눌려가지고 이번에는 4K 설정으로 60프레임으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한 번 더 사용할 영상 같은 경우에는 확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상도 중에 가장 높게 만들어서 추출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스포츠 영상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60프레임까지 올려주는 것도 섬세한 동작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60프레임으로 해주었습니다. 추출하기를 눌려서 비디오를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밍장 특성상 화면이 복잡하고 사람의 움직임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연스러운 자동 트래킹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손으로 모자이크 트래킹을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트래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케이스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뒤에 사람이 지나갈 때 영상을 활용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영상 중에서 제품을 찍을 때 사람이 지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같이 실습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을 확인해 주시고 이제 얼굴이 나오는 지점부터 얼굴이 끝나는 지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효과 들어가서 왼쪽 아래에 왜곡을 눌러주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블러 형태의 모자이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형해서 얼굴에 맞게 크기를 조절해주고 얼굴이 나타나는 지점을 확인해서 왼쪽 아래에 변형을 눌려준 뒤에 위치를 이동시켜줍니다. 정확히 얼굴 부분에 맞춰졌다면 완료를 눌러주신 뒤에 트래킹을 해보겠습니다. 트래킹 범위를 우선은 얼굴로 설정하고 트래킹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정상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모자이크의 크기가 자유자재로 바뀐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은 손으로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완료를 눌러주고 어색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잘라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블러가 이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분할하고 이전에 있었던 블러를 삭제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블러의 첫 위치가 어색하다면 변형을 눌리셔서 위치를 조금 바꾸셔도 좋습니다. 위치를 바꾸시면 블러의 전체적인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신중하게 바꿔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제 얼굴에서 벗어나는 지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모자이크가 갑자기 커지거나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분할을 눌러주고 다시 트래킹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중간에 트래킹을 눌러주시고요. 다시 하기 클릭하고 조금 더 얼굴의 중앙에 맞춰주면 트래킹을 잘 할 것 같으니까 맞춰주고 트래킹 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꽤나 완벽하게 트래킹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쯤에 살짝 벗어날 때는 위치만 조금 바꿔줘도 훨씬 편리하게 잘 삭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면 추출을 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꼭 영상을 다 만드신 뒤에는 영상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다른 어플을 사용해버리거나 블러에서 오류가 생기게 되면 영상이 멈춘 상태로 지속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함께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에서 만든 클라이밍 영상의 예시입니다. 왼쪽 블러가 사람을 잘 따라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꽤나 초상권을 잘 지켜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실습의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밍 영상과 달리 특징이 정확히 구별되는 영상이나 자세가 크게 바뀌지 않는 영상에서는 이렇게 훨씬 더 잘 따라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따라가는 블러 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의 영상에 맞춰 가지고 적절히 모자이크 처리를 할 때 직접 손으로 하는 부분과 그리고 트래킹 하는 부분을 적절히 혼용하셔 가지고 다른 분의 초상권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작업한 클라이밍 영상은 손을 좀 더 봐서 인스타그램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 된 강의가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로 오셔가지고 찬찬히 학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는 끝났고요. 다시 한번 콘텐츠 요청 댓글을 주신 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부기팍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